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오늘은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진 찍는 효과 찰칵, 찰칵, 찰칵 되는 효과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어떻게 정지 화면을 만드는지 제가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완성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이 되다가 찰칵, 재생이 되다가 찰칵, 찰칵 거리는 효과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 따닥 한 다음에요. 오늘 소스를 불러올게요. 불러오고 이렇게 이미 시퀀스가 있는데 내가 또 다른 시퀀스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클립을 선택하시고 여기 종이 접힌 아이콘 있죠? 그 아이콘으로 드래그 쭉 하면 새로운 시퀀스가 만들어집니다. 영상을 드래그해서 시퀀스를 만들었으면 시퀀스의 이름도 영상하고 똑같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뒤섞여가지고 어떤 게 영상이고 어떤 게 시퀀스인지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퀀스 이름은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진 효과라고 적어놓고 시퀀스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타임라인을 좀 확대할 거고요. 스페이스 눌러서 영상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재생이 되는데 중간중간마다 찰칵, 찰칵, 찰칵 효과를 넣어 볼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정지 화면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방법으로 프레임 내보내기라는 기능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정지 화면으로 만들고 싶다, 사진으로 뽑아내고 싶다 하시는 거를 이렇게 재생해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 모니터 밑에 이 카메라 보이시나요? 프레임 내보내기예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레임 내보낼 수가 있는데 여기 찾아보기에서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그 이미지의 이름이에요. 저는 29강 스틸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형식에는 여러 가지 저장할 수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저는 JPG로 하고 프로젝트로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이 탐색기, 지정해 놓은 탐색기에도 저장이 될 뿐더러 프로젝트까지 이미지가 같이 가져와져요. 그래서 저는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생헤드 있죠? 재생헤드가 놓여진 곳에 있는 이미지가 캡처돼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탐색기에 가보셔도 이렇게 29강 스틸 이렇게 이미지가 캡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미지를 타임라인에다가 쭉 끌어다가 놓고 작업하시면 되시겠죠. 이미지이기 때문에 계속 무한대로 늘릴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갖다가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2번 찰칵찰칵찰칵 거리는 효과에서는 이 효과 말고 다른 효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지우고요. 이 프로젝트에 있는 것도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헤드를요, 본인이 정지하고 싶은 곳에, 찰칵거리고 싶은 곳에다가 재생 헤드를 놔주세요. 저는 여기서 찰칵거리고 싶다 해서 재생 헤드를 여기다가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프레임 고정 선분 삽입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고정 선분 삽입을 딱 누르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는 이 재생 헤드가 위치한 곳에 이미지가 몇 초간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재생을 하다가 정지 되었다가 다시 재생을 하게 되죠. 정지하고 싶은 곳에다가 재생 헤드를 두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프레임 고정 선분 삽입 이러면 이 프레임이 저절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져서 정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시는데 우리 한번 여기다가 찰칵 찰칵 넣는 효과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 따닥 해서 이 찰칵 1과 찰칵 2는 뭐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시면 좀 더 다양한 효과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릴 거고 아래에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찰칵 1을 이제 이 효과음 있죠? 이 효과음을
쭉 끌어다가 오디오 트랙에다 놓으면 되겠죠? 오디오 트랙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가다가 찰칵 하고, 여기서도 가다가 찰칵 해야 되잖아요.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Alt 있죠? Alt를 누른 채 떼지 마시고 드래그로 쭉 하면 복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찰칵 하시면 이제 이 이미지가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줄이겠죠. 이렇게 줄이고 다시 뒤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갖다가 붙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찰칵 이렇게 작업을 하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도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Ctrl Z를 눌러서 원래대로 갈게요. 내가 이렇게 줄이고 나서 이 빈 공간을 뒤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보다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끝쪽으로 되면 빨간색 아이콘이 보이는데 컨트롤을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이 돼요. 노란색이 될 때 컨트롤을 놓지 마시고요. 노란색이 될 때 클릭해서 쭉 앞으로 끌어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 있는 클립들이 따라오게 되죠. 이거는 뭐 리플 편집, 잔물결 편집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끌어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늘릴 수도 있어요. 보시면 내가 편집을 하다가 뒤로 늘리고 싶은 거예요. 이 클립 길이를.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끌어다가 다시 이 클립을 끌어다가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다시 Ctrl Z, 이거보다는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컨트롤을 눌러주세요. 컨트롤을 눌러주시고 노란색이 되죠. 노란색이 되면 컨트롤을 떼지 마시고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클립 길이는 늘어나면서 뒤에 있는 소스까지 저절로 늘어나는 편집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잘 활용하셔서 컷 편집도 빠르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만큼 해볼게요. 소리만큼 이렇게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소리만큼 줄여주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 노란색으로 만들어서 줄여주는 거예요. 가다가 찰칵, 가다가 찰칵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카메라가 찰칵 거리면 약간 플래시 터지는 느낌 있죠? 찰칵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넣어 볼게요. 그 부분은요, 우리 효과 탭에서 비디오 전환, 그리고 디졸브, 그리고 흰색으로 물들이기 있어요. 흰색으로 물들이기, 이거를요 선택을 하시고 여기 컷과 컷 사이 있죠? 컷과 컷 사이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흰색으로 물들이면서 약간 플래시 효과가 나요. 근데 지금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시면 보세요. 이런 느낌이 나죠? 플래시 터진 느낌. 그런데 우리 완성본에서 볼 때는요, 이렇게 약간 더 사진 찍히는 느낌이 약간 사진처럼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사진처럼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진 찍히는 느낌이요. 지금 제가 트랙이 2개예요. 하나를 꺼볼게요. 두 번째 트랙을 꺼보면요, 그냥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런 배경이 있고 그 위에 2번만 켜볼게요. 2번만 보면 사진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한 장, 그리고 이거 한 장, 이렇게 2개의 트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흰색으로 물들이기 있죠? 이거는 지워볼게요. 지우고 나중에 넣어보고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랙 2개가 필요해요. 밑에 배경이 필요하고 위에는 진짜 사진, 테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 1번에 있는 트랙을요 2번으로 옮겨줄게요. 옮겨주고요. 이 이미지 있죠? 이 이미지를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요. Alt를 누른 채 떼지 마시고 쭉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죠. 그리고 나서 1번 눈은 잠시 꺼주도록 할게요. 이 정지된 이미지 있죠? 정지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에서 중첩을 클릭해 주세요.
중첩을 클릭하면 이거는 내가 선택한 이 클립을 시퀀스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왜 필요한지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중첩 시퀀스에다가 저는요, 사진 프레임이라고 적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클립이 시퀀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내가 원래 만들어놨던 이 이미지가 이 안에 있고요. 다시 그 밖으로 스냅 사진 효과 시퀀스로 가보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첩을 해주시고 그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효과 컨트롤로 오세요. 효과 컨트롤로 오고 이 비율 조정을요, 저는 90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좀 줄여졌죠? 줄여지고 우리 여기 툴 패널 펜 툴을 왼쪽 버튼으로 쭉 누르면 사각형 도구가 나와요.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이렇게 프레임 크기에 맞춰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나오실 텐데요.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효과 컨트롤로 가셔야 돼요. 효과 컨트롤로 가시면 지금 7에다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7이 아니라 테두리이기 때문에 7은 해제를 하고 선 있죠? 선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면 되게 희미하게 선이 그어졌는데 너무 두께가 얇으니까 저는 두께를 쭉 올릴게요. 45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여기 지금 그래픽으로 되어 있고 이 테두리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 도구로 오셔서 이 그래픽 선택된 걸 해제해 주세요. 해제하고 나서 또 한 번 안쪽 테두리를 그릴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선택하고 테두리를 한 번 더 그리면 그릴 수는 있는데 이 밑으로 가요. 이 밑에서 제어해 주려면 조금 초보자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저는 일부러 해제를 하고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해제를 하고요. 다시 네모 사각형 도구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안쪽 테두리 있죠? 안쪽 테두리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린 거는 너무 두껍죠? 그래서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효과 컨트롤로 오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선 두께는 좀 얇아야 되니까요. 저는 4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선택 도구로 와주세요. 수치를 주고 나서도요,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맞게 이렇게 안쪽 테두리를 주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사진처럼 느낌이 살아났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 이 그래픽 소스만큼 여기 이미지도 맞춰주세요. 이거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어나죠. 그래서 쭉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우리의 편집했던 그 시퀀스 있죠? 거기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부분은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안쪽에 만들어 놨던 게 바깥쪽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첩을 하고 그 안에 효과를 주면 제어하기가 훨씬 쉬워요. 이 테두리 자체 만들어 놓은 것을 몽땅 다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다가 모션을 주는 거예요. 완성본 다시 한번 볼까요? 찰칵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 보세요. 이 이미지가 프레임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프레임에다가 움직임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프레임 있죠? 사진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 우리 키프레임 잡는 거 배웠죠? 우리 키프레임 배우는 거는 7강에서도 배우고 9강에서도 배웠습니다.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효과 컨트롤로 오세요. 그 다음에요, 이 비율 조정을 조정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줄 건데요. 비율 조정을 시작에는 한 85 정도 줄게요. 85 정도 주고 초시계 있죠? 초시계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 하나가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 끝쪽으로 와서 좀 줄여줄게요. 저는 한 80 정도 줄게요. 주고 끝쪽으로 키프레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러면 찰칵해서 이렇게 프레임이 움직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 짧기 때문에 아까 배운 거 있죠? 선택을 하고
컨트롤을 누르면 노란색이 변하는데 컨트롤을 누른 채 뒤로 쭉 밀세요. 그럼 저절로 뒤에 클립까지 밀어놔요. 이렇게 해서 다시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키프레임 잡아놓은 것도 여기 우리가 늘려놓은 만큼 끝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나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까지 만들었으면 여기 앞에 있죠? 이 느낌은 만든 거예요. 이제는 검정색으로 보이지 말고 이렇게 백그라운드 되는 이 배경만 만들어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밑에 이 배경이 되는 것도 늘린 클립만큼 쭉 늘려볼 거고요. 1번 눈을 한번 켜볼까요? 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눈에 아무것도 효과를 안 주면 이렇게 뒤에 배경이 원래 그 이미지랑 똑같기 때문에 사진 프레임이 효과가 돋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밑에 깔린 배경은 조금 죽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 용이하게 2번 눈은 끄고 시작을 할게요. 1번 프레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효과에요. 색조라고 검색해 보세요. 색조. 영문판의 색조는 틴트입니다. 그래서 색조를 끌어다가 이 클립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흑백이 되는데 한번 2번 눈 켜볼까요? 흑백이 되면 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다시 2번 눈을 끄고 이번에는요. 이 검정으로 매핑 있죠? 이거를 하얀색으로 바꿔주세요. 하얀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시는데 그때 이 농도 조절량을 조금 줄여주세요. 저는 한 75 정도 해둘게요. 그러면 약간 배경이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다시 2번의 사진 프레임을 켜보게 되면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찰칵 이제 뭔가 진짜 사진 찍히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찰칵 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아까 플래시 터지는 느낌, 찰칵 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흰색으로 물들이기를 이 컷과 컷 사이에 넣었어요. 보세요. 컷과 컷 사이에 넣었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요. 내가 이 컷과 컷 사이에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면 전환, 디졸브 할 때도 그렇고 이런 효과를 넣을 때면요. 클립이 앞과 뒤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디졸브나 이런 효과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 말은 즉 무엇이냐? 다시 영상을 이렇게 불러올게요.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처음 부분에도 삼각형 보이시죠? 삼각형 하얀색으로 뒤에도 삼각형이 보이시죠? 이거는요. 클립의 첫 번째라는 표시고 맨 끝에 있으면 클립의 끝부분, 맨 끝이라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늘어나지도 않고 더 이상 뒤로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 이런 두 개의 영상이 붙어 있을 때 디졸브를 넣는다. 이러면요. 에러가 나와요. 반복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라고 에러가 나와요. 이거는요. 이 여기 뒷부분에 더 이상 여유가 없고 이 앞부분에 더 이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화면 전환할 때는요. 여기 뒤에도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되고 이 앞에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이 편집된 거를 가져다가 놓고 디졸브를 하셔야지 그때서야 에러 메시지가 안 뜨고 그때서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디졸브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화면 전환, 디졸브 같은 거 할 때는 클립의 앞뒤가 여유가 있고 나서 그 사이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네, 이거는 참고로 드리는 꿀팁입니다. 흰색으로 세모 표시 있죠. 앞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흰색으로 물들이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맨 첫 번째는 그러면 사진 프레임을 조금 줄이면 되겠죠. 줄이고 나서 앞부분을 여유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다가 그 다음에 흰색으로 물들이기는 들어가요.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요. 이런 플래시 효과를 따로 만들어서 입혀주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이 플래시 효과 있죠? 하얗게 되는 거 찰칵 하는 그 플래시 효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다시 프로젝트로 오셔서 여기 종이 접힌 새 항목 있죠?
새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색상 매트를 클릭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색상 피커를요 하얀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흰색 매트라고 적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 매트가 뜨는데 이거를 타임라인 위에다가 불러오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플래시 효과를 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컷과 컷 사이 있죠. 그거를 Shift를 누른 채 딱 가면 컷과 컷 사이에 딱 붙어요. 그러시고 흰색 매트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효과 컨트롤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재생 헤드가 놓인 그 부분이 컷과 컷 사이겠죠. 이 부분이 불투명도가 100%여야 돼요. 그래서 불투명도 여기 있죠. 이미 초시계가 항상 켜져 있는데 여기서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키프레임 추가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 방향키, 좌우 방향키 있죠. 우리 이거 한 번씩 누르면 좌우로 1프레임씩 이동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왼쪽 방향키를 3번 정도 눌러서 3프레임 앞으로 가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도 플러스 버튼 누르면 확대가 돼요. 이렇게 가서 이 불투명도를요 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맞춰볼게요. 맞추고 맞추시고 다시 Shift를 누른 채 가운데로 올게요. 가운데로 오고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프레임 이동한 후에 불투명도를 0으로 맞춰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타임라인으로 오셔서 흰색 매트를 이렇게 줄여줄게요. 줄여주면 이게 이제 플래시 역할을 해요. 보시면 여기도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줄여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이런 느낌. 이 흰색 매트가 불투명도가 0이었다가 100이었다가 0으로 되면서 이렇게 짧게 플래시 효과를 내준다는 거죠. 찰칵 이렇게 해서 효과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플래시 효과를 다른 데다가 쓰고 싶다 하시면 선택하시고 Alt를 누른 채 쭉 드래그하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놓은 거는 Alt를 이용해서 쭉쭉쭉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요 이렇게 완성본처럼 만들 수 있으시겠죠. 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녹화 표시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미 다 드렸죠. 우리 보시면 유튜브 12강 REC 녹화 효과 만들기 효과에서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이거를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막 칼칼하고 눈도 막 따갑고 그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미세먼지 대비 잘 하시고요. 복습 즐겁게 하시면서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